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한 것 같아요. 골든돔, 이게 어떤 미사일 시스템입니까? 예,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 체계를 한마디로 이제 골든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네. 우리가 이제 아이언돔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방공망 체계인데 네. 워낙 이제 황금색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이제 아이언돔 대신에 골든돔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주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서 센서를 탐지하고 센서를 통해 가지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객체를 실어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우주, 해상, 지상에서 한꺼번에 이걸 요격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1,75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4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초기 자금 그중에서도 250억 불은 이번에 하원에서 이 감세 법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상원 통과만 되면은 초기 자금은 일단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캐나다도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면 여기 아이언돔에 포함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돔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언돔인데. 네. 아이언돔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이언이 골드가 됐으니까 더 비싸질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비싸지긴 훨씬 더 비싸지죠. 네네. 이스라엘의 방공망 체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언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의 슬링, 그러니까 다윗의 돌파매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에로 2, 3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일 낮은 단계가 사거리 4에서 한 70km 정도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이제 포탄에 대해서 이것을 요격하는 것을 이것을 아이언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의 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거리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한 40에서 한 300km 정도 날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 2, 3 같은 거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상에 기반을 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적은 이제 규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발사 단계가 있고 비행 단계가 있고 하강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특징인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우주에 기반을 두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들을 갖다가 탐지하고 추적하고 우주에서 이 미사일들을 다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주에서 뭘 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주에서도 이제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그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전략 방위 구상 SDI라고 그러고 그냥 흔히 우리가 스타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상 기반이고 하강 단계고 좁은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이언돔이라서 우주 기반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이게 상승 단계, 비행 단계, 하강 단계 모든 단계에서 다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언돔하고 골든돔은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 그러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기술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쨌든 예산은 천문학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44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목적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동안에 각 나라의 재래식 이제 무기들도 굉장히 멀리 장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들도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네.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크게 보면은 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이 되겠죠. 북한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미 정보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35년까지 북한의 ICBM이 50기까지 늘어날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ICBM이 한 400기 정도 되는데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700기로 늘어날 거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은 한 300기인데 이것도 2035년 되면은 400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도 훨씬 늘어나고 러시아도 늘어나고 중국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그 민감한 나라는 중국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700기가 ICBM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발끈한 것 같아요. 이제 골든돔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골든돔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네,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뭐가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며칠 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 이제 영자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스텔스 기능을 이제 이걸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적외선하고 마이크로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날아오는 그 적외선과 마이크로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스텔스 기능을 이제 그 물질을 신소재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에 있는 탐지 또는 센서가 탐지와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탐지하고 센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을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서 탐지하고 이걸 추적을 해 가지고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날아오는 것이 한 700도씨까지도 자기네들이 날아오는 것을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있는 탐지하고 그다음에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걸 탐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려고 하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치 미국의 골든돔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1월 달까지 자기 임기 때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네. 그것만큼이나 이것도 역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 이게 골든돔도 만들어지고 그 골든돔도 또 무력화되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말고 러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는 이거는 뭐 중국의 주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러시아 이제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이죠. 말 아주 틈만 나면 나와서 이제 이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페스코프인데 미사일 위협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미사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건 주권 사항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그냥 쿨하고 끝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5월 8일 날 사실상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성절에 참여해가지고 그 정상회담 7시간 동안 정상회담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공동성명에서는 골든돔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까지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상호 확정 파괴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매드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ass distracted 매스 어시워드 디스트랙션이거든요. 상호 확정 파괴라 뮤추얼 어시워드 디스트랙션 상호 확정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핵 균형을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요격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요격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골든돔의 계기가 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고 했는데 네.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도 이제 저는 이게 제대로 각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상 뭐 러시아는 이게 크렘린군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도 제대로 대변인 성명을 나오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네. 오히려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을 향해서 ICBM을 개발해 놓고 화성 17행, 18행, 19행까지 개발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지력을 갖추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골든돔 가지고 있어서 네네. 너희들 아무리 보내도 우리는 이거 다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오히려 북한에서 발끈하고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니까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혹시 이 그 골든돔이 공격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까? 네,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에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인공위성들 거기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 가지고 그 인공위성들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요격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것들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용도인데 주 목적은 방어이지만 네.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그렇게 발끈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골든돔을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방산업체가 이것을 수주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유력합니까? 사실상 이제 초기 자금 250억 불은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네네. 총 뭐 750억 불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244조인데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강력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스페이스 X가 압도적인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9월 달까지 이 스타링크의 7,000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 발사 능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구축 경험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라나 또는 이제 블루 오리진 아마존 창업자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런 데서도 만만찮게 이제 이게 경쟁 업체로서 뛰어들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게다가 이제 정치적 논란이나 이해 충돌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가 도찌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100일간만 일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도찌에서는 이제 더 일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만일에 수주가 된다면 네.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 X가 강력한 경쟁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술력으로만 보면 스페이스X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 골든돔을 완성하겠다. 그런데 임기가 뭐 이제 한 3년 반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국의 물리학회 네네. 또는 미국의 국회 예산국 이런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한마디씩을 했어요. 미국 물리학회 중에서도 공공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공공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만일에 적들이 ICBM 10발을 발사했다. 네. 그랬을 때에 요격 미사일이 얼마만큼 많이 있어야 이 ICBM 10발을 요격할 수 있느냐 하면은 5,500개에서 36,00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 여러 발이 가서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격 미사일도 있지만은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 해군 구축함에서 기껏 해봤자 60kW 정도 나가는 빔 정도 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거리가 8km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그 날아오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 이 레이저로 요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게다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궤적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요격체를 정밀 유도해야 되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고 하면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또 쉽겠느냐. 네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미 의회 예산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네 지금 3년 반 얘기하고 지금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은 얼마 드느냐? 1,750불 절대로 그 돈 가지고 안 된다. 네네. 5,420억 불. 한국 돈으로 751조 원 정도가 더 들 거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돈이 더 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그렇게 3년 반 정도 안에 정말 완성이 될 수 있을지 그럼 한번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골든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만도 북한이 벌써 4차례나 도발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뭡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5 이상 나가는 마하 5요? 것을 네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뭐 마하 5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것은 이게 최고 속도가 마하 20까지 나가거든요. 마하 20이요? 그리고 이제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이 대기청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층권을 100km, 그러니까 지상에서 100km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서 풀업 기동을 해요. 네. 이것이 가면서 할강을 하다가 한 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풀업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목표 지점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서 때리기 때문에 탐지하기 힘들어요. 네. 요격하기 힘들어요. 이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요격하기가 힘든 네. 그런 미사일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네. 하나는 킬체인이고 두 번째가 KAMD고 세 번째가 KMPR인데 특히 네네. 미사일 요격과 관련된 것이 바로 KAMD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KAMD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에어 앤 미슬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공으로 날아오는 모든 비행체, 네네.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KAMD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도가 이제 40에서 350km 정도 되는 데서 날아오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체계 그거 가지고 일단 막아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패트리어트 3인데 이거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가 40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요격을 하고요. 네. 세 번째 요격을 하는 것이 바로 천궁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도가 한 15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오면 때리는 것이 바로 천궁2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이 세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LSAM 같은 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7년도에 실전 배치되는데 요게 40에서 한 70km 정도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AMD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방공 체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아마 2028, 9년 정도 되면은 실전 배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이게 종말 단계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북한의 포,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이것을 차례차례대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다층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좀 전에 박사님 설명하셨지만 이게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든돔 같은 것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네. 세계에서 각 세계 각국의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경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미슬 디펜스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 영국과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어낼 것이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제 가장 앞섰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 킨잘, 그다음에 지르콘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둥펑 17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이쪽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화성 8형, 그다음에 화성 16-나형. 화성 16-나형은 바로 그 HGV 기반한 그러니까 활공체에 기반한 중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면 괌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미국의 MD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골든돔을 구축을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S-300, 400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공 미사일이고요. S-500이 바로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일부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주 감시 능력 정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완전히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골든돔 같은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네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이 수준은 우리보다 더 낮은 그런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날아가는 미사일이든 이걸 요격하는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 체계든지 간에 가위바위보 이론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한쪽에서 창으로 막으면은 그 창을 또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또 그 무기가 개발하면은 더 이제 강구한 또 방패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우주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